있다는 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시라는 거죠.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진 같은 거 있죠. 기록 남기고 나서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진에는 시간과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혹여나 나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요 지인한테 전화하셔서요 녹음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방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물론 뭐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 A4 용지 있는 거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거 없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 당했을 때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이 또 따로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성 팔 안쪽을 만져요. 그러면 벌금이 있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손해배상 금액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될까요?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 200? 경계하는 것 같네요. 네, 벌금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이에요. 여성 팔 그쪽 만지면요.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1000만 원 받아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악용하는 분들 계시는데 자 만져봐 이래서 만졌어요. 그거는 당연히 인정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러브샷을 강요한다. 그런 건 300만 원 정도 벌금이 있고요. 자, 골반라인 섹시한데, 야, 몸매 좋다. 이건 120만 원 정도. 네. 네,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결정은 판사가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다 벌금이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성 간에도 당연히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이 되고요. 여성 간에도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께 성희롱을 했어요. 근데 본인 당사자는 괜찮대요. 난 아무렇지 않은데?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담당자분께서 선생님께서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내가 옆에서 듣는데. 자, 신고를 했습니다. 성희롱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된다. 될까요? 싫어가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만 할 수 당사자는 아이라고 있는 인정하는 내피 사람이 신고했을 때 네, 본인은 괜찮대요. 제가 선생님께 성희롱을 했는데 본인은 괜찮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듣기 거북한데 이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된다. 성희롱 인정이 됩니다. 된다.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면 성희롱 인정이 돼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가요. 부하직원에게 순화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돼. 내가 방석까지 사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이 듣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신고하셔도 당연히 인정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계신 분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나는 아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대처 방법을 설명 좀 드릴 건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노조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노조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노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대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진정서를 계속 놓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따로 신고를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정말 노조가 없어서 안 할까요? 잘릴까봐 겁이 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에요. 잘릴까봐, 내가 불이익당할까봐 이런 경우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요. 네, 영상에 넘어갈게요. 자 신고자 일단 신원 보호가 정확하게 돼요. 네, 어떤 거냐면 내가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불리한 처우가 정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갑질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한다 그러면 편하게 신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대표님이 아닐 경우에는요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네, 대표님께서 갑질을 하거나 이제 성희롱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직장 상사가 했다. 그랬을 때 대표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대표님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계속 일을 하게 냅둔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부서가 많아요. 그렇죠?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대표님께서 직접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법적 기관에서 나와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니 뭐 우리 공간을 협소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 누가 자를 수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벌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대표님께서 혹여나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요 고용노동부보다는 여성가족부라고 따로 있어요. 남성분들도 똑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성희롱이나 성추행 당했을 때는 여성가족부 신고하시는 게 좋고 자 갑질을 당했는데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하다. 그럴 때는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고용노동부 전화하셔서 일단 먼저 상담을 제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사용자가 괴롭힘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대표님께 해당이 되는 건데 내가 목격을 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